1348년 초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긴, 사실은 코로나19도 지금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도시가, 나라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당시에도 이탈리아가 가장 많이 흑사병이 생기고 제일 먼저 번진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흑사병이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움직여서 잘못 움직여서 혜성이 지구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원인이다. 혜성이 뭔가 하면은요, 여름에 여러분 이 밤에 그 별똥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지진이 나서 땅 속에 가스가 참 무서운 가스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끊임없이 인명 손실이 있고 유럽 전체로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그 병이.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종교가 엄청 대단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지금 신교도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구교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종부성사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올려주고, 또 이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가도록 종부성사를 신부님이 해주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종부성사를 못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졌답니다.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가 하면은 파리, 런던, 베를린, 이탈리아의 로마 인구 절반이 전부 다 죽었답니다. 인구 절반. 그 다음에 여름에 1349년 여름에는 매일 파리에서 800명이 죽었고, 로마에서도 매일 500명 이상 죽었답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지금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던 게 흑사병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3년 안에 4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무서운 병이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성사를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로마 교황께서는 그 종부성사를 사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죽어도 된다는 그런 또 명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종부성사 없이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바티칸에서 명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들은 여러 가지 치료법을 했는데도 안 나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붉은 수정을 이마에 박으면은 그게 퇴치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비둘기에 잡아가지고 임파선에 피를 빨게 하면은 낫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써봤고, 공포와 혐오의 대상에서 그 환자들 가족이, 이 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족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그 사태도 벌어지고, 가족 모두가 다 온도나 사람을 한꺼번에 화장하는 일도 벌어지고, 참 얼마나 참 공포스러웠으면 그랬습니까? 산 자든 죽은 자든 모두 다 가두고 모두 다 불태워 주겠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교황 클라멘토는 살았습니다. 어느 의사들의 말에 의해서 방 안에 여름이든 불을 계속 피웠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여름을 보냈대. 방 안에 불을 피워놓고. 그랬는데 그게 원인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아니면 하느님이 보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시 교황 클라멘토는 흑사병에 걸리지 않고 끝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종교의 힘을 빌려서 종교가 이 병을 낫게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육신뿐 아니라 정신병으로다가 광신도들이 엄청 많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하나님을 믿고, 눈만 뜨면은 자기의 죄를 뉘우쳐 가지고 심지어 그 쇠사슬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온 동네, 온 마을을 돌아다니는 그런 광신도까지 생겼답니다. 1349년, 그러니까 1348년 그 이듬해에 전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북부 아프리카까지 이게 이제 흑사병이 번졌습니다.
임종의 순간 물을 주세요. 기운이 없어 가족들이요. 그러는데 가족들이 그걸 못하고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아까 얘기한 온 동네를 불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19처럼 사심없이 환자 곁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간호원들도 수없이 많았답니다. 당시 패스트에 못지않게 광신도가 무서웠는데 광신도들이 또 더 무서운 짓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했던 방식으로, 그것도 또 유태인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곳곳에 유태인을, 살아있는 사람을 전부 다 죽였답니다. 그 다음에 유럽, 특히 독일에서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유태인이라는 것은 발견만 하면 전부 다 화장을 해서 죽였답니다. 참 증오심과 포악함이 참 하늘을 찔렀죠. 1949년 독일에서 거의 유태인이 사라질 정도로다가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1950년 지중해에서 북극까지 3년 동안 이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그 당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흑사병, 블랙데스, 이 무서운 병은 1331년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발병이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348년에 이탈리아에서 창궐해가지고 1349년 14세기 중반에 유럽 전체를 휩쓸어가지고 지중해에서부터 북극까지 노르웨이 그 바이킹이 있던 그 쪽까지 전부가 다 창궐해가지고 중세에는 말씀드렸지만 유럽 인구의 반, 어떤 기록에는 2천만이 죽었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9천만 명, 당시 유럽 인구 중에서 4천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그 무서운 중세 이 흑사병은 1721년 당시에선 3년 안에, 거의 5년 안에 이제 끝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끝났어요. 그게 왜 그런가? 뭐 원인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근거도 모르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3세기 동안 패스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721년에 마르세유에서 마지막 패스트가 중단됐던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패스트는 원인이 당시도 뭔지 몰랐지만 1896년 알렉산드로 에르생이라는 그 불란서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패스트균을 발견했습니다. 설치류 동물, 그러니까 벼룩에서 병균을 옮긴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 중세의 무서운 4천만 명을 살인한 그 패스트균은 1896년에 에르센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우리 인간은 패스트균을 가끔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256건이 발생해서 6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중국에서 또 다시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이 패스트균은 끝났긴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창궐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협으로 몰고 가는, 공포로 몰고 가는, 참 패닉 상태로 몰고 가는 코로나19는 당시 패스트균 펴졌던 그 흑사병과는 다릅니다. 지금 현대 과학은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백신이 곧 개발이 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빨리 치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도 역사의 기록에 남겠죠. 그 당시 21세기 한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연일 산업이 망가지고 연일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았던 그거, 지금은 아스피린처럼 쉽게 고치는 병이 생겼습니다. 고치는 약이 생겼습니다 하고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코로나19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반드시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방치하지 마시고 주의사항 잘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이 전염병에서 이겨내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코로나19 물리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이여 힘내라. 코로나19여 사라져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